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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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개그는 어떤 콘텐츠 간에 독자들을 입문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일 것입니다. 작품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건, 어떤 캐릭터가 있건, 어떤 내용을 진행하건 뭐하건 알지 못해도 독자들에게 가장 쉽게 흥미를 끌어내어 진입장벽이 매우 낮고 언제 어디서나 재미를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개개의 긴타로를 그린 고작 만화가 미스키 신타로의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만화는 일단 무조건 재밌어야 한다. 독자에게 즐거움을 주지 못하는 만화는 만화가 아닌 그저 망상 덩어리, 휴지 조각일 뿐이다. 그리고 만화가 그냥 재미가 없는 걸 이상한 의미 부여해가며 커버치는 애들은 다 병신이다. 저장의 말에 따르면 재미가 있어야 하는 게 만화의 최우선 요소인 만큼 가장 확실하게 재미를 줄 수 있는 개그를 수여한다는 것은 큰 장점이 된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제가 방금 지어낸 말이지만 말입니다. 허나 이 개그란 건 강력한 무기인 만큼 다루기 어렵습니다. 개그를 작품에 과하게 넣어버려 그냥 병신 같기만 하고 재미는 없어진다거나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내용 진행에 방해가 되거나 분위기를 해치기 쉬우므로 아주 현명하고 적절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죠. 이윤천 작가는 이런 면에서 천재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작가 특유의 정신 나간 개그 센스와 이런 개그를 치면서도 내용의 흐름을 해치지 않는 똑똑함은 좀비딸 그리고 이전 작품들인 타이밍 조성과 오즈랜드에서도 볼 수 있죠. 전 이런 스타일의 개그를 좋아합니다. 개씹업텐의 억지 개그가 아닌 내용 진행하는 김에 넣어둔 개그라는 느낌의 개그를 말이죠. 이러한 이윤천 작가의 특징은 시크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비딸의 한 장면을 볼까요? 평화로운 일상을 지내던 정황과 수아, 둘은 창문 밖에서 철수엄마가 사람을 물어뜯고 있는 이상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고 창문 아래로 숨습니다. 그렇게 창문 아래로 숨죽여 있던 둘을 철수엄마는 눈치채지 못하고 되돌아갈 뻔했지만 생각지도 못한 애영이 애용으로 인해 발각되고 말죠. 어딘가 안 좋은 것 같은 철수엄마에게 발각됐지만 정황과 수아는 그닥 당황하지 않습니다. 오늘 할로윈이냐? 이 아줌마가 진짜 경찰 불러요. 에헤이 합의 안 해줍니다. 라고 꾸짖다가 수아가 아빠 저거 좀비래 라고 하자 좀비랑 서로 화들짝 놀라며 물러서는 골 때리지만 자연스러운 전개를 볼 수 있죠. 이해지는 장면 하나 더 봅시다. 정환은 좀비에게 둘러싸여 물릴 위기에 처합니다. 그때 수아가 몰고 온 차가 좀비를 치면서 달려와 정환을 구하고 그대로 정환이 차를 몰며 거리를 질주하는데 한 좀비가 창문에 들러붙습니다. 그런데 이 좀비 얼굴을 보니까 턱이 없습니다. 정환은 쟨 전체 이용가라 나오면 안 돼! 라며 냅다 좀비를 덤블링 시켜버리죠. 이처럼 좀비 딸은 좀비물의 기본적인 플롯을 충실하게 따릅니다. 일상에 발생한 좀비 사태 그리고 이 현상을 서서히 마주하는 전개와 가슴을 졸이게 하는 연출, 좀비물에서 자주 나오는 개판이 된 거리와 자동차 씬 등 좀비물 도입부에 정석업으로 정석을 따라갑니다만 그 범주 안에서 할 수 있는 개그만을 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것이 이윤창의 시크한 개그입니다. 제가 겁내기 싫어하는 과장된 개그와 타이밍 안 재고 빌드업 안 하고 막무가내로 뱉는 개그가 아니라 강약 조절이 확실하며 독자들을 방심시키고 제대로 한 박을 먹여주는 개그, 시크하게 툭툭 던지는 현명한 개그죠. 좀비 딸에서 이런 개그는 시리어스한 내용이 진행될 때도 어김없이 나옵니다. 차로 도망가던 중 수아가 좀비가 돼버려 자신을 물려고 하는 심각한 상황인데 그냥 꽉 짬매버리고 말죠. 하지만 이런 심각한 상황에 개그가 들어갔음에도 눈살이 찌푸려지지 않고 분위기가 확 깬다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다. 왜 why? 모든 게 이윤천 작가의 이런 시크함 덕분이죠. 만화는 단순히 그런 얘기만 한다고 해서 어떤 장면이 존재한다고 하기만 해서 좋은 만화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만화는 혼자가 아니거든요. 독자에게 전달해 배경의 분위기와 캐릭터의 감정을 독자에게 담아내어 함께해야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 만화이고 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만화가의 실력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지요. 저는 확실하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윤천 작가는 만화를 존나게 잘 그린다고요. 왜? 장면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독자에게 담아내기 위한 작업을 하는 것이 눈에 띄게 보이니까요. 좀비딸의 도입부를 봅시다. 만화는 배경을 아주 크게 비추며 시작합니다. 산이 있고 나무가 무성히 자라있고 밭이 있는 시골, 빰컷으로 스쿠터를 끌고 거리를 지나가는 장관을 서서히 보여주죠. 이 도입부의 장면들은 작가가 독자들을 만화로 초대하는 장면입니다. 작품의 무대가 될 배경을 전체적으로 쓱 둘러보여줌으로써 독자들의 대략적인 분위기를 예측할 수 있게 만드는 작업이죠. 동시에 정환이라는 캐릭터의 독자들을 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작품은 약 10컷가량을 정환이라는 캐릭터를 비추는 데 사용합니다. 하지만 얼굴부터 보여주지 않죠. 멀리 있는 컷을 시작으로 등과 얼굴 옆면, 하이앵글 등을 사용하여 일부러 얼굴을 먼저 비추지 않습니다. 왜 why? 좀비딸이라는 작품에서 정환이라는 캐릭터는 곧 독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주제를 가진 이 작품에서 독자가 직접 정환이라는 캐릭터에 몰입하고 감정을 공유할 수 있어야 작품이 빛이 나겠죠? 그러니 섣불리 얼굴부터 보여주지 않습니다. 캐릭터의 얼굴과 전체적인 이미지가 한 번에 그려진다면 그것은 그저 만화의 캐릭터 본으로만 이미지가 굳혀집니다. 독자들은 처음부터 캐릭터의 이미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받았기에 대상을 빠르게 단존지어버려 더 이상의 정보를 차단해버리기 때문이죠. 때문에 전부는 알지 못하지만 대략적인 정보만 지시되는 등으로부터 서서히 캐릭터를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독자들은 이 캐릭터가 뭐하는 캐릭터인지는 대강 알 겁니다. 하지만 정확히는 모르죠. 그렇게 서서히 그려나가는 겁니다. 아주 서서히. 마치 내가 된 것 같은 3인칭 게임의 캐릭터처럼 서서히 자신을 투영해 나무가 무성히 자란 길을 건너고 돌다리를 건너 집으로 들어왔을 때 비로소 이 캐릭터가 담아졌을 때 그때 얼굴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이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만화의 가장 근본적인 재미에 뼈대가 되는 기술이 바로 이 몰입을 만드는 장치니 말이죠. 저는 이를 만화의 독자를 담궈버린다 해서 독자 담그기라 합니다. 앞에서 말했던 심각한 상황에서 개그가 나와도 분위기가 깨지 않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까 수아가 좀비가 돼버린 슬픈 상황에서 짬매버리는 개그를 쳤음에도 이가 부재한
자연스럽거나 눈살이 찌푸려지지 않는 이유는 이미 작품이 이와 같은 장면들을 통해 슬플 상황의 독자를 충분히 담아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상황을 이렇게 시간을 들여 담아내지 않았다면 배그를 치기 전에 수아가 준비가 되는 비극을 제대로 표현해내지 않았더라면 그냥 정신없이 드립이나 쳐대는 싸구려 장면으로 전락했을 겁니다. 준비달에서 인상 깊었던 장면을 뽑으라면 여럿 있지만 그 중에 2개 정도를 뽑으라면 이 장면들을 뽑을 것입니다. 할머니가 좀비가 된 수아를 시키는 장면과 정환이 딸과의 추억을 회상하는 장면을 말이죠. 독자 당국에는 이번 목차에서도 큰 힘을 발휘합니다. 할머니는 좀비가 돼서 온 수아를 정환의 부탁을 받아 통해놓고 시킵니다. 옷을 벗기자 보이는 튀어나온 혈관들, 이를 바라보며 수아를 시키던 할머니의 눈엔 눈물이 고이죠. 그리고 동시에 나오는 한숨, 이 또한 앞에서 언급했던 독자 당국의 좋은 예시죠. 얼굴과 행동을 보여주면서 할머니라는 캐릭터를 먼저 제시해 새롭게 몰입할 캐릭터에 대한 감정선의 가이드라인을 열어두고 독자가 할머니가 되어 직접 보는 듯한 클로즈업을 사용함으로써 독자를 담는 작업.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죠. 장면의 하이라이트이자 감정의 폭발 장치인 마지막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강아지라는 일상적인 단어. 이 우리 강아지는 앞에서 사용한 우리 강아지와 단어는 같지만 확연히 다르죠. 할머니들이 자주 쓰던 단어이기에 그만큼 이 말에서 묻어나는 애정을 우리가 알기에 그 슬픔이 더욱 와닿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더욱 감동적이고 인상적인 장면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이때도 독자가 할머니의 자신을 투영할 수 있게 등을 보여주는 것 또한 아주 탁월합니다. 정환이 딸과의 추억을 회상하는 장면은 제가 좀비딸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정환은 동반의 병원에 갔다가 시끌벅적하게 떠드는 중학생들을 보게 됩니다. 아빠 나 어때? 그렇게 시작되는 추억 회상. 정환은 그렇게 바라만 보다가 고개를 내려 헬멧을 쓰고 묵묵히 떠나갑니다. 미쳤죠? 미친 장면이죠 그냥. 이게 바로 신목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소리내어 엉엉 울지 않아도 눈물 콧물 질질 짜며 호소하지 않아도 캐릭터의 슬픔을 깊게 받아들일 수 있죠. 정환이 가지고 있는 그리움, 슬픔, 그리고 이를 참아내는 모습. 독자들은 이 복합적인 감정을 별다른 특별한 대사나 화려한 연출 하나 없이 표정 하나만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뒤로 묵묵히 스쿠터에 올라탄 정환의 옆면을 보여주며 그의 복잡한 심정을 표현하다가 이내 시동을 걸고 쓸쓸히 퇴장하는 그의 작은 뒷모습에선 말로 하지 못할 감정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똑똑하디 똑똑하고 현명하디 현명한 만화의 전달이자 연출인 거죠. 만화는 자기만의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곳이 아닙니다. 그냥 취미삼아 그리는 거라면 그럴 수 있다고 해도 돈 받고 사람들한테 내놔야 하는 프로의 세계라면 다르죠. 만화는 매 화마다 독자를 재밌게 해줄 의무가 있고 매 화 마지막마다 다음 화를 기대하게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윤천 작가는 이런 만화의 본질적인 역할과 의무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매 화마다 재밌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앞에서 개그와 깔끔한 내용 진행을 통해 얘기했으니 넘어가고 이번에 주목해야 할 것은 좀비딸의 마지막 장면들입니다. 몇 개 들고 와서 예시를 들어볼까요? 정환은 밖으로 나간 수아를 찾아와 집으로 데려오는 도중에 트럭이 있어 옆길로 비킵니다. 그리고 트럭과 교차되며 나타나는 의문의 남자의 의문의 표정. 남자는 무서운 표정으로 둘을 지그시 바라보다가 차를 세우죠. 긴장감 있게 돌았습니다. 위에서 말했던 침묵의 힘을 사용한 장면 중에 하나죠. 침묵은 조용히 감정을 담아내기에도 좋지만 불안함과 긴장감과 두려움을 일으키기에도 탁월합니다. 다음 장면을 독자가 스스로 상상할 수 있게 하는 공간을 만들어줌으로써 재미를 더해주기도 하고요. 물론 다음 화에서 저 남자는 정환의 친구 동배였고 수아가 좀비란 것도 알아채지 못했지만 이전 화에서 저런 연출을 통해 독자를 속이고 다음 화를 기대하게 만드는 이 현명함 자체가 그냥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다른 장면도 하나 보죠. 정환은 잠시 장을 보러 수아를 집에 홀로 두고 나갑니다. 문을 닫고 엄마를 따라간 정환. 불이 꺼지고 고요한 집을 보여주며 불길한 일이 일어나만 함시 뒤이어 연아가 핸드폰을 잃어버려 정환의 집을 찾아가고 거기서 수아를 마주하는 것으로 화가 마무리됩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장면만 더 보죠. 정환은 연아에게 프로포즈 비슷한 걸 듣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처지를 알고 있는 정환은 고뇌하지만 결국 행복을 놓치지 않기로 결심하죠. 그렇게 영원히 행복할 것만 같은 둘이었지만 바로 다음 장면에 이렇고 이런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이전에 말했던 희망을 줬다 뺏음으로써 가장 큰 절망을 연출하기, 충격적인 장면을 충격적이게 만드는 베스트 활용법인 것이죠. 좀비딸의 결말은 자칫하면 어딘가 찝찝하게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정환이 죽인 매형이 아무리 천하의 인간 쓰레기라고는 해도 결국 정환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고 딸을 위해서라지만 위험이 될 수 있는 좀비를 은폐한 범죄자 입니다. 주가 마땅한 사람을 죽였고 정환이 불쌍하다지만 이런 사람이 한없이 해피한 엔딩을 맞이하는 것은 찝찝함을 안겨줄 수 있었죠. 때문에 작가가 정환을 죽인 선택은 탁월하다 봅니다. 정환을 죽임으로써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고 고귀한 희생을 통해 부성애를 극대화시키는 전개를 만들어 두 마리의 토끼를 현명하게 잡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뒤이어 백신이 개발되어 수아가 좀비에서 사람으로 치료되고 정환을 그리워하는 모습과 이불놀이를 통해 태어난 수호를 비추며 완전 해피하지는 않지만 정환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뤄진 적당히 해피하고 적당히 새드한 결말. 좀비딸은 작품에게 주어진 영역 내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타협과 주인공의 궁극적 목표의 결합, 씁쓸하면서도 여운에 남는 결말이죠. 자, 마무리해봅시다. 이번에 얘기한 것은 사실 좀비딸에 대해서만은 아닙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만화의 기술적인 부분과 스타일은 이윤찬 작가의 이전 작품들에서도 잘 나타난 부분들이었고 이런 좋은 만화의 표현법을 얘기해보고 싶었는데 이를 좀비딸을 통해 얘기한 것이죠. 좀비딸을 오랜만에 보면서 느낀 건데 전 역시 만화가 참 좋습니다. 막연하게 모든 걸 상상해야 하는 소설보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전달해주는 애니보다 러닝타임 안에 모든 걸 후딱 해치워야 하는 영화보다 적당히 친절하고 적당히 상상할 수 있고 자신의 페이스에 따라 조절이 가능한 만화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만화만의 전점을 고스란히 살려주는 좋은 만화가 좋습니다. 걔 씨발 몰입을 시키려는 의지는 단 하나도 없이 밑도 끝도 없는 전개를 하려는 게 아닌 어떻게든 혀바만 덕지덕지 쳐발라나 그저 혐오 장사만을 처하려는 게 아닌 하지도 않은 씹소리들만 전차시켜놓고 호구들을 빨아먹으려는 게 아닌 사람을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감동을 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이런 만화가 좋습니다. 이윤창
그는 참 좋은 작가였습니다. 오랫동안 만화를 그려왔음에도 그 폼이 떨어지지 않았던 전 웹툰기에 얼마 있지 않았던 만신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아, 보고 싶다.